자, 우리 같이 이번 시간에 3회 문제 갈게요. 우리 3회 문제 4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면 분권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고요. 극수가 6극이고 그 다음에 전기자 도체 총수가 되겠죠. 총도체수 400, 자속이 한 극당 자속 0.01웨버이고 회전수가 600rpm일 때 전기자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얼마입니까? 우리 전기자가 이제 그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때 기전력이 얼마냐 물어봤고 파권에다 밑줄 하나 그시면 됩니다. 파권. 그래서 우리 중권 파권 나왔을 때 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분의 P자 파이에 60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권이라고 한다면은 병렬해로수가 무조건 극수에 관계없이 2가 된다. 병렬해로수가. 그래서 초코파이로 기억하자고 그랬고요. 극수가 6극. 그 다음에 이제 도체수가 얼마냐면 400이 되겠고 자속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0.01이고요. 60분의 우리 회전수가 600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누면 3이고요. 요거 4죠. 곱하면. 그 다음에 요거 나누면 10이니까 12에다가 0 하나 붙여서 120V가 6이 되더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4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 답이라고 쓰시고 우리 내철형 삼상변압기가 있네. 철심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철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철형 삼상변압기를 단상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 내철형 삼상변압기는 권선마다 각 권선마다의 단상으로 썼을 때 그 각 권선마다의 자기회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회로가 존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단상변압기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외철형 같은 경우에는 철심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각 독립된 권선마다의 자기 회로를 갖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는데 내철형은 독립된 자기 회로가 없다 보니까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 볼 건데요.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했을 때 1차와 2차가의 그 전압 이상차를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차피 이게 그 같은 것끼리는 0도고 다른 것끼리는 무조건 30도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델타 결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데라바리고 있는데 전압은 같죠. 델타에서 그죠?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게 이제 델타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얘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만큼 뒤져 있는 거죠. 선전류가. 이게 델타고요. 우리 Y결선, 성형결선인데 Y결선은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반대죠. 전압이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죠. 루트 3배.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 위상도 플러스 30도 해가지고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위상이 30도만큼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대신에 이제 전류가 같은 거죠. 그럼 봐봐요. 얘는 0도가 되는 거잖아요. 0도. 그럼 요게 전압이 0도고 Y결선은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0도에서 30도를 빼주면 몇 도의 차이 나는 거예요? 바로 30도의 이상차가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류도 결론은 몇 도예요? 마이너스 30도 빼기 0도 하면 결론은 얘도 30도의 이상차를 가지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뭐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무조건 30도입니다. 그래서 1차 델타 Y든 1차가 Y고 2차가 델타든 이렇게 무조건 반대로 가면요 30도가 되는 거예요. 단 30도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델타나 우리 YY 이때는 같은 것끼리는 무조건 0도죠. 0도.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 30도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44번 갈게요. 44번 문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봐봐요. 주상변압기가 5분의 4 부하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그때 최대 효율이 된대요. 그러니까 최대율 조건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전부하에 있어서 철선과 동선의 비는 했는데 PI분의 PC를 물어봤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PI분의 PC 이게 얼마냐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보면 그 전체 손실 한번 볼게요. 우리 전체 손실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더한 거야? 철선하고 우리 동선을 갖다 더했을 때 전체 손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철선은 고정선, 동선은 가변선. 우리 동선의 크기는 항상 얘기했지만 얼마였어요? i제곱에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제곱만큼 비례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건데 만약에 부하가 100% 다 걸려있다 그러면 전류가 얼마야?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근데 만약에 부하가 절반만 걸려있다 그러면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뭐 만약에 3분의 1 걸려있다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n분의 1 걸려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n분의 1이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지금 감소하면 결론은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4분의 1, 9분의 1 동선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부하가 적게 들어갈수록. 그래서 부하 전류에 의해서 변하는 게 바로 가변선, 동선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조건을 갖다가요 n분의 1 부하시라고 할게요. n분의 1 부하시에 전체 손실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전부하시의 전체 손실이라고 했으니까 n분의 1 부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2분의 1, 3분의 1을 걸었을 때 그때 손실을 따지자는 얘기죠. 그럼 철소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무조건 얘는 고정선이니까. 동선이 변할 건데 얼마만큼 변하느냐? 바로 n분의 1의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n분의 1 제곱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전부하 상태니까 100% 다 걸려있는 거잖아요. 1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두 개가 같을 때 최대율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요거 같을 때 우리 최대율 조건이니까. 그러면 최대율 조건은 뭐야? PI는 PC에다가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최대율 조건은. 그러면 이걸 넘기면요. n분의 1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C분의 PI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하를 갖다 얼마분의 얼마 냈냐면 5분의 4보라고 했어요. 그럼 5분의 4는 얼마야? 자, 5분의 4에다가 전체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부하가 요만큼 걸렸다는 얘기니까 제곱만큼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분의 4의 전체 제곱은 PC분의 PI라고 쓸 수가 있는데 요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25분의 9가 되나요? 예. 5의 제곱 25, 4의 제곱 9가 아니라 16이죠. 4, 4, 16이니까 25분의 16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PC분의 PI를 물어본 게 아니라 PI분의 PC를 물어봤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그럼 위아래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그래서 16분의 25를 계산하는 게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요거 계산해가지고 답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아래를 분모 분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25 하게 되면 1.5625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6,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4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동기발전기를 모선에 연결하기 전에 동기검정기로 모선의 값과 동기발전기의 값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대요. 그 값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동기검정기가 되는 건데 동기검정기로 알 수 없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같은 거예요. 우리 어차피 병렬운전 조건에서 우리가 맞췄을 때 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 조건을 갖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동기검정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을 알아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조건이 아닌 거는 항상 3개. 용량, 출력, 회전수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1회 때, 2회 때, 3회 때 연장으로. 얘는 뭐 요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쪽에 우리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풀었을 때도 거의 나왔던 것들이에요. 병렬운전 조건. 그만큼 잘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누구예요? 키위주고파였잖아. 그래서 기전력의 바로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조건만 쓸게요. 앞쪽에서 다 내용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위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키위 주고파, 주파수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예요? 전력이 파형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기가 자르면 뭐였어요? 바로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한다. 무효획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크기가 같지 않은 건 원천이 누구야? 여자 전류가 변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순환 전류는 뭐 EZS분의 2, 그때 2는 기전력의 차,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위상이 같지 않을 때는 유효순환 전류, 뭐 유효획류, 동기화 전류 발생한다고 했죠.
뭐 그때 이제 얘의 원천은 뭐 때문에 위상차가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원동계 출력이 변할 때. 그래서 그때 뭐 순환전류는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 두 가지 전력 나온다 했죠? 수전력과 동기화력. 수전력은 서로 주고받는 전력인데 2Z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 그래서 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등 잡아보고요. 동기화력은 2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 이런 뭐 얘기했던 거죠. 주파수가 같잖아요. 난조가 발생하고 방지법으로는 제동건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1회 때 2회 때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3회 때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말로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주파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 일치해된다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압 크기 같아야 된다. 유기기 전력 크기. 그래서 3번 전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합시다. 전기자에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 물어봤는데 우리 전기자 권선법 우리 특히 직류기 쪽에 전기자 권선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직류기에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 세 가지에서 첫 번째 고상권, 두 번째 패로권, 세 번째 이층권이 되는 거죠. 고패이라고 고필이라고 일명 암기를 했던 거고 이 이층권이 우리 숫자 2하고 똑같죠. 그래서 중권과 파권으로 나눠지겠더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답 찾으게 되면 이층권 3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안 쓴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외울 게 같이 볼게요. 동기기에 권선법 있었죠? 두 가지, 그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동기기 쪽에 그 권선의 계수에서 나오는데 두 가지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우리 그 단절권이 있죠? 그 다음에 분포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절권과 분포권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기 과목에서 다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이층권에 파생되는 중권과 파권, 뭐 병렬권, 직렬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단절권, 분포권. 그래서 여기 뺀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7번 한번 가볼 건데 우리 47번 보기 전에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중권과 파권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중권을 우리 병렬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파권을 우리 직렬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차이점 봤었죠? 차이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중권은 병렬의 수와 극수와 브러쉬의 수가 같고 파권은 언제나 극수에 관계없이 쪼꼬파 2, 두 개다. 그 다음에 용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저전압의 우리 대전류였고요. 파권은 뭐야? 반대니까 고전압의 소전류가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받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우리 다중도가 있었죠. 그래서 다중 중권은 MP가 되고 다중 파권은 EM이 되더라. M만 갖다 붙이자는 얘기였죠. 병렬 수를 잡아 늘린 거니까. 그 다음에 균합선이 있었죠. 균합선. 고리환자, 뭐 균합환 또는 균합 뭐라고 됐어요? 모선이라고 됐었죠. 그래서 요거 설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 병렬 운전을 뭐 하기 위해 안정하게 우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렬권 중권은 설치를 하지만 파권 직렬권은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어디다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칙칙폭폭 기억나죠? 직권 복권 또는 우리 과복권에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압 변동률이 우리 마이너스 나오는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안정한 상태, 변태 발전기, 그죠? 47번 가도록 합시다. 47번 보면 60Hz 4극 전격 속도가 1720rpm 권선형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대요. 전부와 운전 중에 2차 회로의 저항을 4배로 했답니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2차 회로의 저항을 갖다가 몇 배 했냐면 4배로 했답니다. 4배. 그때 속도는 몇 rpm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4배 하기 전에 회전수는 1720이에요. 그러면 변해야 안 변해요? 2차 저항이 변하면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면 봐봐요. 우리 그 슬립하고 2차 저항은 무슨 관계야? 항상 비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4배 커지면 슬립도 몇 배 커집니까? 4배 커지는 거예요. 슬립이 4배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회전자의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S는 NS분의 NS-N 공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립이 변하면 변하는 겁니다. 볼까요? 자, NS분의 NS-N 하면 슬립이 어떻게 됐어? 커졌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니까 얘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1720보다는 작아집니다. 그죠? 작아져요. 근데 1720보다는 다 작죠? 그래서 풀어보면 이거 가지고 풀 건 아니고요. 이 회전자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에서 유도가 된 회전자의 속도 n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s의 ns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이 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1-s인데 슬립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슬립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슬립 공식 요거 가지고 풀면 되죠. 그럼 ns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여기 밑에다가 한번 여기서 풀어볼게요.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그러면 극수가 지금 몇 극이냐면은 극수가 지금 4극에 60Hz죠? 그럼 4분의 120 곱하기 60.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 32, 3, 68, 1800 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1800 잡아주시고요. 이 한번 정해지면 동기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1720 잡아주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제가 해봤는데 0.044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거 우리가 슬립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2차정이 4배 되면 슬립 4배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4배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하면은 약 얼마냐면 0.17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0.176을 2차 저항이 4배 돼서 슬립도 4배 된 값을 넣어야만 그때에 대한 회전자의 속도를 나올 수 있겠죠. 동기 속도는 안 바뀌어요. 1800.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483 RPM 나옵니다. 대략. 그래서 요거 몇 번이에요? 1480. 정답 3번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출문제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저항 4배 아까 우리 된다 밑줄 걷잖아요. 요 4배의 4자. 그래서 여기 4자가 들어가 있죠. 찾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예. 답 찾는 요령이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지금 보기 보면 4자 들어간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4자 들어간 거는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풀든가. 예. 자, 그 다음에 칠판 좀 정리하고요.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항상 풀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답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뭐 네이버 또 들어가서 검색하고 뭐 찾아보고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0문제가 나왔을 때 100문제 다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락만 없고 60개 이상만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적당한 선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과목당 뭐 12개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맞을 수는 없고, 이제 그렇단 얘기고요, 말이. 우리 좀 쉬운 과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쉬운 과목에서 좀 점수를 뽑고, 어려운 과목에서 조금 덜 뽑고 해서 합쳤을 때 60개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너 같으면 여유가 있겠냐 이 새끼야. 그죠? 예, 여러분들 마음이 그럴 겁니다. 예, 저도 그랬으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48번. 그럼 뭐 열심히 해야지 뭐 방법이 없죠 뭐. 48번 보면 수운정류의 역호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상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답으로 하나 체크하시는데 지금 보면 뭐 주의할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봐요. 1번 뭐 과대한 부하절을 피한 당연한 얘기잖아요. 주의사항. 진공도를 항상 양호하게 유지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4번 봐봐요. 냉각장치에 유의하고 과열되는 급히 냉각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과열이나 관행은 피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과열 관행을 피해야 되고요. 우리가 서서히 냉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답 4번으로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49번 문제 갈게요. 동기발전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한번 볼까요? 단락비가 큰 기계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락비 얘기니까
항상 했던 거죠. 철긋기, 누구예요 또? 돌긋기. 특징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었죠? 4가지였나? 첫 번째 누굽니까? 안정도가 증진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고, 세 번째, 우리 용량 커지는 거죠. 손실이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바로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나쁘다. 출력값이 이제 작기 때문에. 다섯 번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거기 보면 또 누가 있냐면 우리 그 권선법이 나오는데요. 단절권하고 또 누가 나와요? 분포권 나오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권선의 계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둘 다 사용하는 놈들입니다. 우리 동기기에 사용되는 놈인데, 이 단절권과 분포권 특징 두 가지가 있죠. 동량이 감소하잖아, 얘. 그럼 또 뭐예요? 권선이 절약되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동량이 감소하니까 권선이 절약된다. 그래서 L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교류물에 포함되어 있는 고저파를 제거하여 바로 뭡니까?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거죠. 뭐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같은 얘기입니다. 분포권은 뭐야? 코일을 나눠서 감다 보니까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똑같죠. 고저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요 특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결론은 뭐예요? 고저파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거지. 단락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 단락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 그리고 단락비를 적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크게 해야만 안정도가 증진되는 거죠. 그래서 단락비와는 또 관련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50번 문제 갑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발전기 물어봤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직권 발전기 하나 볼게요. 답이 직권 발전기라는 얘기인데, 얘는 계자와 전기자가 뭡니까? 직렬로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공식을 쓰면 이는 V 플러스 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무부하실이 직렬이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와 직권 계자 전류, 부하 전류와 자속 파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럼 무부하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부하시란 얘기는 부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하 전류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부하가 안 걸려 있으니까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0이면 자속도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자속이 없으면 기전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죠. 자속이 있어야만, 자속이 존재하면 기전력이, 세규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자속이 0이 돼버리면 기전력도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시가 됐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부하시의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 발전기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직권밖에 없잖아. 직권밖에. 그래서 이거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쪽을 기전력 2라고 하고요, 이쪽을 우리가 계자전류 I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자전류는 자속 파이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속이 증가할 때의 선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해? 공극선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예를 들어 여기 전격 전압이 있다. 그러면 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잔류작이라는 놈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곡선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기전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더 증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선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불러요?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고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포화율이었죠. 포화율.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에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x, y, z 주면 x, y분의 y, z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 자체가 무브와 파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압이 뜨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직권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무브와 파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브와 시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직권 발전기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거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1번 갈게요. 브러쉬를 이동하여 회전 속도를 제한하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반발 전동기죠. 이거 답으로 하나 체크하시고 우리 반발 전동기는 브러쉬를 이동시켰을 때 세 가지 제어가 되죠. 그래서 뭐 기동, 정지, 속도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하나 체크하시고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52번 문제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 밑줄 그시면 돼요. 정류회로 또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단상 브릿지회로라는 얘기는 뭐야? 브릿지는 우리 다이오드가 4개니까 최소 전파가 되는 거죠. 하나면 반파, 2개 이상이면 전파니까. 지금 저항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이 200V였을 때 전원 전압 물어봤는데 부하 자체가 우리는 직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측에 걸려있는 전압이 ED, 200V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본 건 교류 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류 아니면 직류니까. 그러면 전파일 때는 얼마예요? ED 값이. 반파는 0.45고 전파는 2배니까 0.9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9분의 2D니까 2D가 200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22V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우리 3번 체크하시면 되겠지. 이런 건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53번 볼까요? 5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 나왔죠.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자, 슬립 주파수에다 밑줄 그시면 돼요. 무조건 누구? 2차 여자법이죠.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우리 그 권선형에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 보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2차 우리 저항법이 있었고요. 앞에서 다 1회 때, 2회 때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속법이 있었죠.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2차 여자법이죠. 그래서 요거 뭐였어요? 우리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뭐예요?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그죠? 이게 2차 여자법이죠. 그래서 우리 슬립 주파수, 회전시 주파수 나오면 무조건 2차 여자법입니다. 그래서 2차 여자법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 조건을 주고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해 속도를 제하는 게 누구예요? 하고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은 2차 여자 4번 답이 되겠습니다.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4번 갈게요. 54번은 정전압 계통에 접속된 동기발전기는 그 여자를 약하게 했대요. 자, 여자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 전력 감소했죠. 자속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럼 기전력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E는 4.44 K오메가 FM 파이 동기발전기 유기기전력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 출력값이 P값이 감소하겠죠? 그럼 부하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용량이 작아졌으니까 떨어지면서 역률은 손실이 작아졌잖아요. 역률은 올라가겠죠. 그럼 역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상특성곡선 항상 따지는 거죠. IA, IF가 있을 때 자, 역률 코사인 세타를 1로 기준 잡습니다. 자, 절반을 갈라가지고 역률이 올라간다. 즉 앞설 때가 되는 거죠. 1보다 커지는 입장에서 진상분이 발생된다. 뭐 과여자가 발생한다. 또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C, 콘덴서로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였죠. 반대로 가면 뭡니까? 지상, 부정여자, 그 다음에 리액터, L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진상, 앞선 전류,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면 지상이 흐르는 거죠. 여자 전류가 커졌을 때, 그죠? 커지고 역률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지상, 그죠? 90도 지상 전류 그런다. 요게 답이 많았었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반대로 하나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갈게요. 55번. 55번 보면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 파권의 이점을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요거 55번 문제도 앞쪽에서 다 했던 거예요. 요거 우리 몇 번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냐면
아까 우리 그 건선법 하나 잡았었을 건데요. 요게 아까 2회 때 정리를 했던 거예요. 우리 2회 문제에서 2회 문제에서 봤었던 건데요. 좀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 그죠?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뭐 2회 때 봤는데 1회 때이든 2회 때는 봤는데 한 번 더 보죠. 우리 중권 파권 있었잖아요. 직육에서. 중권과 우리 파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권과 파권의 차이점. 그래서 보면 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렬권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6번에서 했죠. 우리 46번. 지금 1회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3회 문제 중에 46번 보시면 거기서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중권은 우리 병렬권이라고 했고 엄한 데서 찾고 있었어요. 파권은 직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까 했지만 A는 P고 B죠. 요거 A는 2고 B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 용도가 뭐예요? 저전압의 대전류. 파권은 반대니까 고전압의 소전류죠. 그래서 바로 이거죠. 고전압. 전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보통 우리 파권을 승합기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둘 다 외우지 말고 하나만 외워요. 그리고 하나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 둘 다 외우면 답이 두 개다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왔던 게 이제 다중도. A는 MP였죠. 그 다음에 A는 E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균합선. 설치를 하지만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균합선의 설치 목적,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설치하는 곳은 직권과 복권, 과복권이다. 칙칙폭폭으로 기억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56번 갑니다. SC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SCR이 뭐예요? 정류소자인데 단방향 3단자죠. 단방향이라는 얘기는 뭐야? 전류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흐르는 거죠. 그래서 단자는 3개고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흐르면 단방향 3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정류 기능. AC를 DC로 바꾸는. 그렇죠. 이것만 가지면 이제 정답 찾을 수 있죠. 정류 기능을 갖는 일방향성 3단자 소자이다.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쌍방향 3단자가 누구예요? 쌍방향 3단자. 요거 꼭 기억하자 그랬죠. 뭐 또는 이방향 3단자 같은 얘기입니다. 쌍방향이 이방향 양쪽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가고 오고 그죠? 대표적인 거 이게 바로 누구냐면 트라이액이었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가도록 합시다. 57번 문제. 칠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57번 보시면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거 참고로 뭐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4번밖에 없죠. 왜? 우리 원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직류계의 속도제어법 아닌 거 2차 제어법인데 우리 직류는 주파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직류계의 속도제어 보면 한번 정리할게요. 이것도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 그러면 누구야? 2차 여자법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잖아요. 누구 거예요? 바로 권선영이죠. 농영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계좌 제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정출력 제어. 두 번째가 누구예요? 전압 제어. 그래서 얘는 속도 제어가 특징, 광범위하고 또 하나 뭐예요? 운전 시 효율이 좋죠. 운전 효율이 좋다. 그래서 요 놈이 두 가지 방식으로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요. 이건 정밀한 속도 제어에 요구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근어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일근어 방식은 뭐예요? 부하 변동이 심한 곳, 그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그러지겠느냐, 찌그러지겠느냐 이렇게 외우자고 했던 거고, 우리가 설치하는 게 바로 뭐예요? 플라이를 설치한다 그랬죠. 우리 플라이를 갖다 크게 하면 그 축세 효과라고 하는데 그 안정도가 증진된다, 안정도가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 그래서 그 워드레너드 방식과 일그러 방식의 차이점 뭐냐, 얘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얘는 설치를 해줘야 된다, 속도를 일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차이점은 플라이 휠이다 라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 제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58번 가도록 합시다. 운전 중인 유도 전동기의 등가위로에서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거 물어봤는데, 자, 우리 유도 전동기 등가위로에서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게 누구냐면요, 우리 2차 출력 정수 같은 얘기예요.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돼요? 우리 등가 저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등가 저항 R이라는 놈은 2차 출력 정수 R이라는 놈은 R2에 대해서 슬립이 존재하더라. S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누구냐면 그 부하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하 저항 R가. 그래서 요거 다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정답 2번. 그래서 그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등가 회로 정수, 바로 요 그 R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R가, 요 R이 의미하는 거죠. 제목 자체가 R2가 아닙니다. R입니다. 그래서 등가 저항 2차 출력 정수, 요 R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로 보면 요 공식 외우셔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오고요. 슬랩을 우리 4% 줬을 때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냐 그러면 24배라는 거 기본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슬립을 5% 주면 몇 배가 되냐, 19배가 되더라. 기본 스타일의 문제 보시면 됩니다. 공식을 좀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번 문제 갈게요. 동기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부하 전류가 일정한 경우에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게 될 때 역류를 물어봤는데, 자, 전압 변동률이 가장 작다란 얘기는 우리 0이라고 보면 됩니다. 0. 그러면 우리 전압 변동률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n분의 V0 Vn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직육이면서 동기가 되는 거죠. 전압 변동률. 변압기는 V2n분의 V20 V2n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무부하시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발전기를 갖다가 회전시켜가지고 220V를 만든 겁니다. 근데 부하를 걸은 거죠. 걸었는데 전압 강화가 없는 거야. 똑같이 220V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 0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0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손실이 0이란 얘기는 뭐야? 자, 우리가 효율 공식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입력분의 출력이죠. 이때 입력은 어떻게 됩니까?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효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이 같은 거잖아. 그럼 효율은 결론은 100%가 되는 거죠. 100%. 그러니까 입력이 출력이 같으니까 손실이 0이 됐을 때 효율은 우리가 100%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손실이 0이고 효율이 100%면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트는 얼마라고 하냐면 우리 100%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답이 얼마냐면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게 될 때 역률은 얼마냐면 손실이 0, 그 다음에 효율이 100%, 역률이 100%,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이론식 과목에서는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상차 세타라고 놓고. 그래서 여기가 밑변, 높이 빗변인데 여기를 갖다 우리가 밑변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잡아주고요. 높이를 우리가 사인 세타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유효분, 여기를 무효분, 우리가 여기를 피상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효분, 밑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무효분, 높이가 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손실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코사인, 밑변에 해당되는 게 코사인이니까 유효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여기 사인 세타, 높이에 해당되는 게 사인이기 때문에 무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손실에 대한 전력, 무효 전력, 이쪽은 우리가 실제 사용한 전력, 유효 전력,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요놈과 요놈의 전체 벡터 합의 크기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뭐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 얘기하죠. 우리가 회로이론 시간에. 그래서 결론은 역률이 1인 상태라는 게 결론 손실이 0이면서 효율이 100%란 얘기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란 얘기예요. 만약에 역률이 떨어지면 손실이 크다는 얘기지 효율도 떨어지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 해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60번 가도록 합시다. 자, 60번 보면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을 갖다 우리 출력은 아웃 P0가 되겠죠. 10kW 줬고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우리 슬립 줬어요. 슬립이 얼마냐면 0.05가 되겠고요. 물어본 건 2차 동선 P2C를 갖다 물어보고 있죠. 단위를 보니까 킬로와트. 단위 환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2차 동선 물어봤는데 우리 2차 동선과는 공식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해설로 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 좀 기억을 하자. 1-S분의 S에다가 우리 P0 출력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기계손이 주어지면요. 우리 기계손을 PM이라고 했잖아요. 기계손을 갖다가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없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존재하면 바로 해가지고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출력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없으니까 무시했을 때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럼 P2C는 얼마예요? 1-S분의 S에다가 P0만 곱해주면 돼요. 출력. 자, 그러면 1-0.05분의 0.05에다가 출력이 얼마? 10.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5분의 0.05 곱하기 10 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0.526kW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그 풀이처럼 풀 수도 있는데 요렇게 푸세요. 요 공식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2차 동선. 우리 산업기사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뭐 대표적인 답으로는 싸질러가 있어요. 싸질러가 얼마예요? 그렇단 얘기야. 그냥 이걸 뭐 안 되면 외워야죠. 뭐 나는 이거 하나만 보겠다. 그러면 싸질러라고 외우면 돼요. 싸질러. 그죠? 예. 그래서 2차 동선이잖아요. 그럼 똥 싸질러? 뭐 이렇게 외운 건데. 예, 별로예요? 똥 싸질러? 뭐 이렇게 많이 외웠던 거죠. 자, 이 대표적인 거고 지금은 이게 답이죠. 예. 이거는 이 싸질러는 기계손까지 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2차 동선을.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09년도 문제 3회까지 풀었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2008년도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